미국에서 직원을 뽑을 때 I9과 W4만 받으면 채용 서류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직원과 담당 업무, 급여, 휴식 시간을 두고 의견이 달라질 때 시작됩니다. 사장님은 분명히 설명했는데 직원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의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무엇을 설명하고 확인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뽑기 전부터 첫 출근과 실제 근무까지 어떤 문서를 어떤 순서로 연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서류나 다른 사업장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왜 우리 사업장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거나 이미 직원은 있지만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불안한 사장님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9과 W4는 중요한 필수 서류이지만 이 두 가지가 채용 문서의 전부는 아닙니다. I9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고 W4는 연방소득세 원천 징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서류만으로는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기로 했는지, 급여와 스케줄은 어떻게 정했는지, 출퇴근과 휴식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 양식을 내려받거나 주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복사해 직원의 서명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서류가 있다는 것과 우리 사업장에 맞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식당이라도 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 휴식 시간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직도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재택근무가 있는지에 따라 기록과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와 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나 다른 업종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하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CPA에 급여 업무를 맡기고 있으니 직원 관리도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CPA는 급여 계산과 세금 신고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장의 job description, 즉 직무기술서, 휴식시간 정책, 결근 시 연락 방법과 같은 운영 기준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시스템과 직원이 어떤 기준으로 일하도록 할 것인지 정하는 HR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같은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을 실제로 보호하는 채용 문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 사업장이 위치한 주와 지역의 현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둘째, 업종, 직원 수, 급여 방식과 실제 근무 방식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직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언제 어떤 문서를 전달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에 적힌 기준과 실제 사업장 운영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용 문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I9과 W4 그리고 적용되는 주의 세금 서류와 신규 채용 신고 서류처럼 법에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job description이라고 불리는 직무 기술서, offer letter, 출퇴근 및 결근 정책, employee handbook이나 개별 정책 확인서처럼 직원과의 운영 혼선을 줄이고 사업장의 기준을 보여주기 위한 문서입니다. 모든 문서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주와 지역,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서류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맞는 문서가 채용 과정과 맞춰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목에서 말씀드린 채용 문서 시스템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입니다. 직원이 맡을 주요 업무, 근무 장소, 예상 스케줄, 필요한 기술과 업무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지원자를 일관된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고 채용 이후에도 직원이 이해한 역할과 사장님이 기대한 역할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회사의 직무기술서에서 직책,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사업장에서 직원이 하게 될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이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을 먼저 만들면 면접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채용을 결정한 후 단계입니다.
먼저 오퍼 레터를 통해 직책, 기본적인 급여 조건, 근무 시작일과 예상 스케줄 등 서로 확인해야 할 고용 조건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I9과 W4, 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 비상 연락처와 사업장에 적용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I9의 경우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서류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성 날짜와 보관 상태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I9은 점검 요청에 대응하기 쉽도록 일반 인사서류와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근무를 위한 운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퇴근 기록 방법, 근무 스케줄 확인, 휴식 시간 유급 병가, 결근 연락, 급여일과 사업장 규칙을 직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인플로이 핸드북을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한 정책을 각각의 문서로 나누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점짜리 어려운 규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직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어떤 문서를 언제 전달했는지 수령 확인이나 서명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 사업장이라면 유급병과 권리 고지와 병가 적립, 사용 기록, 실제 근무 시간과 급여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또는 재고용한 직원은 채용, 재고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절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시리나 카운티의 기준이 주 기준보다 더 엄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연결하면 채용 과정에서 말로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Job description, 직무 기술서에는 직원이 맡을 업무를 정리하고 오퍼 레터에는 기본적인 고용 조건을 확인하며 운영 정책에는 출퇴근, 휴식 시간 병가와 결근 연락 기준을 남깁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언제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저는 설명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기준을 안내했고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만 받아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는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결근 기준을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면 문서가 있다고 해서 사업장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직원에게 한 설명, 실제 사업장 운영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 문서를 점검할 때 자주 발견하는 문제도 서류가 완전히 없는 경우만은 아닙니다. 서류는 있지만 빈칸이 남아있거나 오래된 버전과 새로운 버전이 섞여 있거나 인플로이 핸드북의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운영했는지 보여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양식을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현재 빠진 부분과 문서 실제 운영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직원 한두 명을 뽑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직원 수가 적다고 해서 채용, 급여,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사업장일수록 별도의 HR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채용, 교육, 스케줄, 급여와 직원 문제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사람도 결국 사장님입니다. 그렇다고 수십 장짜리 어려운 영어 문서를 직원에게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원이 적을수록 우리 사업장에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는 직원을 의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약속과 기준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어떤 종류의 문서가 필요하는지는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서가 우리 주와 지역의 현재 기준에 맞는가? 우리 업종과 직원의 근무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문서에 적힌 기준과 실제 사업장 운영이 일치하는가? 이 세 가지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는 것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사업장의 소재지, 업종, 직원 수, 급여 방식, 팁, 운영과 스케줄에 따라 수정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상으로는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준비 순서를 알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사업장의 빈틈이 무엇인지는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직원을 채용하시거나 HR 담당자 없이 직원을 관리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0분 무료 채용 문서 진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주와 업종, 직원 수,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와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한 뒤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현재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은 채용 및 운영 문서. 둘째, 문서와 실제 운영이 달라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 셋째, 추가로 HR 전문가나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양식 몇 개를 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점검하고 직원에게 어떤 순서로 설명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한국어로 안내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뒤 과거의 기록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직원과 문제가 없을 때 기준을 세우고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거나 이미 직원이 있지만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고정 댓글의 상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사업장이 위치한 주, 업종, 직원 수와 현재 보유한 서류를 남겨주시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부터 윤 팀장이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HR 실무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주의 변호사나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18년차 HR 전문가 인사는 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